수업에서는요, 이미지 크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포토샵은 물론 지난 시간에는 새로운 도큐멘트를 열 때 가로, 세로 사이즈뿐만 아니라 해상도도 설정을 해서 열어야 된다. 새로운 도큐멘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또 자기가 새롭게 만들 수도 있지만 다운받거나 또는 뭐 촬영을 했거나 한 사진들을 오픈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렇게 불러온 오픈한 사진들의 사이즈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 확인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따 같이 실습을 해볼 건데요. 상단 메뉴에 우측에 화면 파일, 에딧, 이미지 뭐 이렇게 쭉 있죠. 그 중에 이미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이 바로 이미지 사이즈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왼쪽과 같은 옵션 창이 하나 열립니다. 네, 거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지금 본인이 오픈한 이미지의 용량 5.93메가이다.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죠. 가로 또는 너비 1920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픽셀. 그리고 세로는 높이는 1080 픽셀로 가로 세로가 되어져 있는 이미지고요. 그리고 레졸루션 있죠. 해상도. 포토샵에서 중요한 해상도는 72 ppi로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리샘플 이런 것들은 지금 읽으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실습 이미지를 오픈해서 같이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을 오픈하시고요. 자, 저는 미리 열어놔서 다시 오픈을 같이 해볼게요. 여기 왼쪽에 오픈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O를 단축키를 활용하셔도 되죠. 그래서 011몰 JPG 이미지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1몰 사진이 오픈이 되죠. 자, 그런데 화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이즈를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 이미지가 어떤 사이즈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상단 메뉴 이미지 여기 있죠. 이미지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조금 내려오면은 이미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네, 바로 여기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로를 잘 보시고 상단 메뉴 이미지 안에 이미지 사이즈 네,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열리죠. 옵션 창이. 자, 여기 창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PPT에서 본 것처럼 이미지의 용량 5.93메가 정도의 용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 세로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픽셀 단위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레졸루션이 바로 해상도죠. 72 ppi로 지금 설정된 이미지입니다. 자, 여기 단위는 제가 만약에 이 1몰 이미지를 뭔가 작업을 해서 출력을 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알기 편한 단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센티미터로 한번 바꿔볼게요. 센티미터로 여기 그
그 내림 단추라고 표현할게요. 내림 단추를 이렇게 누르시면 센티미터로 여러 단위가 있죠. 바꾸시면 하나만 바꿨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센티미터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이미지의 사이즈는 대략 67cm의 가로, 세로가 38cm 정도 되네요. 네. 조금 더 센티미터로 했을 때는 대략의 사이즈감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웹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픽셀 단위로 화면에서 작업을 끝내기 때문에 픽셀 단위로 많이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출력, 인쇄, 이렇게 아웃풋을 뭔가 외부 기기를 통해서 뽑아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센티미터 또는 밀리미터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센티미터로 한번 바꿔봤고요. 그다음에 이 레졸루션이 72 ppi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보통 72는 이렇게 화면상에서 볼 때 100%로 볼 때 문제가 없지만 출력을 하게 되면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는 해상도예요. 그래서 보통은 최소 내가 과제를 출력을 한다. 그러면 150 높을수록 좋은데 200 정도는 아주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출력물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하지 않은 리샘플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풀어 볼게요. 일단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체크를 클릭 풀었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가로, 세로, 해상도 3개가 같이 묶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묶였다는 거는 제가 이거 출력하려고 했는데 해상도가 72는 낮다고 했으니까 좀 높이고 싶다. 그랬을 때 한번 바꿔볼게요. 150으로 했더니 어때요? 아까보다 가로, 세로 사이즈가 줄어들었죠. 이 뜻은 해상도를 높게 잡으면 출력 사이즈가 가로, 세로 값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해상도를 다시 72로 낮추면 아까 원래 원본대로 사이즈는 좀 더 크게 출력이 가능하지만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출력할 경우에는 자, 다시 150으로 제가 맞춰 볼게요. 네. 그래서 150 레졸루션을 충족시켰을 때 약 32cm, 세로 18cm가 적정한 사이즈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네. 해상도 값을 충족시켰을 때 가로, 세로 사이즈가 이 정도 된다라는 거. 네. 32cm에 18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자기가 하는 작업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기초를 배우니까 화면 안에서 머무르지만 나중에 막 출력하고 막 그럴 일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내가 이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레졸루션 값을 150 충족하라고 했지. 그러면 이렇게 넣어 보세요. 리샘플 체크를 풀고 3개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150, 난 더 높은 퀄리티를 원해. 200 이렇게 넣었을 때 가로 세로의 값이 적정한 가로 세로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약간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실습을 통해서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샘플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나는 15 정도로 줄이겠다. 네. 네, 이렇게 축소되죠. 화면에서도 가로가 15로 이렇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를 해서 원본으로 되돌리고요.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150으로 해상도를 높였기 때문에 그 값이 바로 직전에 입력한 값이 되어 있어요. PPT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게 가로, 세로 해상도인 건 알겠고, 리샘플 체크를 했을 때, 또는 체크를 해제를 했을 때를 한번 정리한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체크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가로, 세로 해상도 중 어떤 값을 수정해도 모니터에서 확인하는 이미지가 바뀌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면 해상도가 사이즈를 크게 쓰는 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사이즈를 작게 하면은 그만큼 해상도를 크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결국 이미지 크기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이때 출력을 하게 되면은 내가 입력한 가로, 세로 사이즈대로 출력이 되겠죠. 레졸루션 해상도를 줄여서 인쇄 크기를 키울 건지, 해상도를 높여서 인쇄 품질을 올릴 건지를 이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죠. 다음은 선택, 셀렉 툴을 활용한 실습을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선택 툴에 대해서 배웠어요. 툴박스에서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사각형, 원형, 네, 모양, 네, 여기 올가미처럼 생긴 라쏘 툴, 그리고 그 안에 또 세부 항목들이 있죠. 그리고 퀵 셀렉션 툴도 배웠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이 툴들을 활용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픈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선택해서 오픈합시다. 02 선택하기 .jpg를 오픈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도마도 있고 배추, 네, 배추도 위에서 본 배추도 있고 피망도 있고 콩, 토마토, 스티커 원형의 스티커도 있고 우리 과제로 냈었던 네, 당근도 여기에 있네요. 네, 여러 가지 야채, 과일 요소들이 있는데요. 요 요소들을 우리 선택을 해서 요 도마 쪽으로 한번 옮겨보는 실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측에 레이어, 앞 시간에 이제 레이어에 대해서도 봤죠. 레이어에 보시면 백그라운드라는 하나의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레이어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면 그 해당 레이어만 선택해서 쏙쏙 옮겨주면 되겠지만 지금 다 붙어 있는 이미지예요. 네. 제가 이동 툴로 네, 다 붙어 있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일일이 여러분들이 적절한 선택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서 도마 위로 옮겨 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뭐부터 해볼까요? 우측에 있는 배추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미지를 배추가 잘 보이게 확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툴박스에 보이는 돋보기, 돋보기 툴로 확대할 수가 있죠. 해당 부분을 클릭, 한 번 더 하고 싶으면 다시 클릭하면 훨씬 잘 보이죠. 그래서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조금 위치도 자기가 작업하기 편하게 옮겨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 배추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툴을 쓰면 좋을까요? 네. 자, 요 킥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에 배추 위에서 클릭한 다음에 옆으로 조금 이동 해봤더니 한 몇 번만 이동했는데 조금 이동했는데도 이렇게
반짝반짝 다 외곽선이 선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절한 선택 툴을 잘 이용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선택된 것은 이제 요것만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동 툴로 이렇게 바로 옮기셔도 돼요. 자, 하지만 컨트롤 Z. 하지만 우리 앞 시간에서 레이어를 배웠으니까 우리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을 해봅시다. 자, 얘를 카피. 카피는 상단 메뉴에서는 에딧 안에 위치하고 있어요. 에딧에 카피 있고요. 컨트롤 C 또는 맥은 커맨드 C를 누르시면 되죠. 커맨드 저는 이제 지금 맥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호 표시가 이런 모양으로 떠요. 근데 PC 환경이신 분들은 컨트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C. 자, 카피가 됐어요. 이제 붙이기를 해야겠죠. 붙이기 단축키는 컨트롤 C 옆에 있는 V가 되겠죠. 네. 메뉴에서 보면은 여기 페이스트 V죠. 그죠? 단축키로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훨씬 빨리 작업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V. 반짝반짝이는 게 없어졌네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봅시다. 일단 레이어. 자, 제가 레이어 패널만 잘 보이게 조금 이동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썸네일들도 항목도 조금 더 키웠어요. 그랬더니 아까 하나의 레이어밖에 없었는데 레이어 1이 추가가 되었죠. 바로 이 배추를 복사하고 붙여넣기 한 것이 이렇게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 툴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밑에 원본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카피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배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조금 도마가 잘 보이는 쪽으로 클릭 드래그해서 한번 밀어볼게요. 자,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있으면 손 모양으로 마우스 포인트가 손 모양으로 바뀌죠. 저도 지금 계속 누르고 있어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좌우 상하로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확대를 했기 때문에 한 화면에 이미지를 다 담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도마 쪽으로 온 다음에 이동 툴, 툴박스 맨 위에 있는 이동 툴을 이용해서 이동시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레이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해당 레이어, 지금은 이제 요거를 레이어 1을 더블 클릭, 레이어 패널에서 더블 클릭해서 제가 이름 바꾸는 것도 앞 시간에 배웠죠. 배추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네, 그러면 배추 레이어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선택을 계속 하지 않고 이 해당 배추 레이어를 선택만 하면은 언제든 이동 툴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미지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번에는 파프리카? 네, 쪽으로 와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파프리카를 작업하는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자, 파프리카는 지금 어느 레이어에 속해 있죠? 바로 원본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레이어를 반드시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마그네틱 라쏘 툴을 한번 써볼까요? 네. 자석처럼 경계를 따라 딱딱 붙어서 외곽선을 딸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마그네틱 라쏘 툴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와서 한 번 더 전 확대를 할게요. 한번 경계를 따라 지나가 볼까요? 네. 손을 마우스에서 클릭한 다음에 떼지 않고 그냥 경계를 비슷하게,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겠죠. 비슷하게만 이렇게 따라가는데, 여기 포인트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에 여러분, 옵션을 누르면, 네, 강제로 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굴곡 꺾이는 쪽에 포인트가 안 생겨서 제가, 옵션, PC에서는 Alt를 한번 눌러주시면 포인트를 강제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네, 여기서도 경계 부분에서 Alt 한번 찍어주고 제가 꼭지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해서 이렇게 따라서 지나가기만 하는데 포인트들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모퉁에서 생겼으면 그냥 계속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림자 때문에 그림자가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 네, 경계를 조금 더 섬세하게 따라갔더니, 네, 그래도 비교적 잘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따라서 네, 가서 꼭지 부분에서는 Alt를 한번 눌러서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이제 시작 지점까지 어느덧 왔네요. 그러면 여기 마우스 포인트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가 생기죠. 네. 그때 손을 이제 떼시면 반짝반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정도면 잘 따진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 다른 툴을 이용해서 시도하셔도 돼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와 같이 반짝반짝 선택이 됐으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생성이 됐죠. 자, 얘는 레이어 상에서 이름 부분, 레이어 1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역시 파프리카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자, 엔터를 누르고, 자, 크기를 조금 줄여볼게요. 크기를 줄이는 단축키는 컨트롤 마이너스 표시 있죠? 컨트롤 마이너스를 클릭하면 할수록 작아집니다. 반대로 컨트롤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커지겠죠? 그래서 파프리카 레이어가 지금 선택돼 있으니까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네, 이렇게 카피본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도마 쪽으로 또 옮겨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다음은 이 접시에 담긴 올리브 같네요. 올리브 접시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레이어에서 이 올리브 접시가 속해져 있는 백그라운드를 꼭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을 하고, 안 되어 있으면 선택을 꼭 하시고요. 화면으로 와서 원형 선택 툴이 있었어요. 툴박스에 사각 선택 툴 안에 꼭 눌러보면 원형 선택 툴이 있죠. 이 원형 선택 툴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그런데 이 원형 선택 툴은 제가 클릭한 곳에서 이렇게 상하 좌우로 퍼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심에서 출발하고 싶어요 하면 Alt 단축키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제가 접시 중심쯤 되어 보이는 곳에 이렇게 마우스로 위치시키고 키보드에서 Alt를 누르고 꾹 눌러준 후에 마우스를 클릭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심에서 셀렉이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접시 크기만큼 셀렉을 하시고요. 중심이 정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크게 제가 만든 다음에 네, 마우스를 이제 손을 다 뗐어요. 반짝반짝이는데 여기 흰 부분이 조금 보여요. 그럴 경우에 마우스를 선택 툴 안에 위치시키면 마우스 모양이 바뀌죠. 밖에 위치시키는 것과 안에 위치시켰을 때 마우스의 포인트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셀렉 안쪽에 마우스를 위치시키고요. 이렇게 한번 움직이면은 셀렉만 선택만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긋난 거를 맞춰줄 수 있겠죠. 그래서 타원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곽이 원형 선택 툴을 이용해서 한번 셀렉을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우측에 레이어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더블 클릭해서 접시라고 간단하게 적을게요. 자, 접시 레이어를 이동 툴을 이용해서 움직이는데 화면이 확대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마가 안 보이기 때문에 스페이스바 제일 길게 생긴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시고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겠죠. 또 스페이스바 손을 떼면은 이동 툴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시키시고 다시 화면 이동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그래서 이제 올리브 접시도 이쪽 화면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도마 쪽으로. 자, 그럼 계속해서 요소가 참 많네요. 자, 그러면 토마토는 경계가 분명하니까 우리 색깔은 초록도 있고 빨강도 있기 때문에 이 매직 윈드 툴보다 퀵 셀렉션 툴 외곽을 더 빨리 읽을 것 같아요.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서 물론 이 마그네틱 라쏘 툴을 써도 잘 따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속도가 좀 빠른 퀵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시고 자, 토마토 와서 이렇게 조금 몇 번 왔다 갔다 네. 하고 손을 뗐더니 픽셀처럼 지그재그 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마우스를 해서 손을 떼는 순간 경계가 비교적 부드럽게 이렇게 처리돼서 선택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역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레이어 추가됐고요. 여기에 더블 클릭해서 토마토 입력을 합니다. 자, 토마토라고 입력한 레이어가 이동 툴로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죠. 다음에 이 샐러드라고 적혀 있는 원형의 스티커 모양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원형이기 때문에 우리 원형 툴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원형 선택 툴. 백그라운드 레이어 선택하시고 아까 중심에서 좀 출발하면은 조금 더 빨리 경계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이 정도에 저는 포인트를 위치시키고요. 눈대 중이지만 Alt 키보드에서 Alt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 손을 떼지 않고 쭉쭉쭉쭉 움직여줍니다. 자, 근데 이 스티커 모양은 여러분 보시기에도 정원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정원이 타원이 아니라 동그란 정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Alt만 누르고 있는데 키보드에서 Shift 키도 함께 눌러주세요. 네, 그러는 순간 이렇게 정원으로 세팅이 됩니다. 정원으로 선택하고 싶은 경우 Shift 키도
같이 눌러서 쭉쭉쭉쭉쭉쭉 사이즈 조금 더 키울게요. 네. 그래서 한 이쯤? 네. 이쯤 멈춘 다음에 여기 더 위쪽으로 위치를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마우스를 선택된 부분 안쪽으로 이동시켜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조금 섬세하게 몇 칸만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키보드에서 커서 있죠. 화살표. 방향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화살표 모양 커서로 가서 위로 좀 이동되는 거 보이나요? 네. 이렇게 왼쪽으로도 조금 보내고 오른쪽으로도 보내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역시 레이어 생성됐죠? 더블 클릭해서 스티커라고 표기하고 네, 이렇게 이동시켜 줄게요. 자, 이제 당근만 남았어요. 우리 당근 지난 시간 과제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셨나요? 자, 퀵 셀렉션 툴로도 잘 되려나? 저도 한번 해볼게요. 백그라운드 레이어 선택하고 왔다 했더니 자, 손을 뗐더니 비교적 네, 이걸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선택되는데 나는 여기 배경 부분 조금 빼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옵션을 보시면 돼요. 옵션 값을 보면은 지금 플러스에 되어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로 놓고 경계 부분은 조금 섬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30이라고 원이 보이시죠? 거기 하단 버튼을 꾹 누르시면은 우리 브러쉬 할 때처럼 사이즈 조정할 수 있는 값이 나옵니다. 사이즈 조금 더 30 되어 있던 거를 떨어뜨려서 좀 낮춰준 다음에 당근으로 와서 여기 우측 하단 부분에 그림자 경계 부분 선택된 거를 한번 이쪽을 지나가 볼게요. 이렇게 조금 빼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선택됐어 하는 부분을 네,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꼭지 부분을 조금 더 선택할까 싶으면 다시 플러스로 상단 옵션에서 플러스로 바꾸고 꼭지 부분을 이렇게 한번 살짝 클릭을 했더니 조금 더 선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당근 꼭지도 또 하고 싶다 그러면 옵션에서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한번 살짝 클릭 드래그 했더니 이렇게 경계가 비교적 네, 잘 선택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것도 역시 자석 붙은 올가미 툴로 마그네틱 라쏘 툴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방법은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결과만 이렇게 셀렉이 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당근이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때 백그라운드 레이어 선택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당근도 이름을 바꿔줄게요. 당근 바꿔주고 이제 다 작업이 끝났네요. 자, 이렇게 모두 도마 위로 좀 줄여볼게요. 도마 위로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 레이어를 배웠으니까 이걸로 복습을 살짝 해보면요. 여러분 마우스 오른쪽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해당 레이어를 제가 지금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해당 레이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레이어 우측 패널을 보면은 배추가 맨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얘네들을 살짝씩 겹쳐 볼게요. 배추 이쪽 중앙으로. 그리고 레이어에서 토마토도 선택을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알아보고 선택하기가 쉽죠. 토마토도 이렇게
배추 쪽으로 중심으로 이동시켜보고 접시도 이동시켜봤어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배추가 레이어상의 맨 위에 있기 때문에 화면상에서도 이렇게 다른 것들이 배추에 가려지죠. 이 말은 레이어상의 상단에 위치한 것들은 이미지상에서도 제일 위에 위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배추를 눈을 클릭해 볼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눈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잠깐 사라지거나 가릴 수가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랬을 때 그 다음 순서 파프리카 맞나요? 이렇게 파프리카 레이어 선택하고 이렇게 중심으로 위치시켜 봤더니 다른 것보다 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미지의 순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이어상의 위에 위치한 것들은 이미지상에서도 제일 위에, 앞에 위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배치는 자유롭게 조금 해봅시다. 화면에서 우측에 원본 소스들이 조금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크롭 해볼게요. 잘라볼게요. 그것도 역시 툴박스에 있죠. 앞 시간에서 잠깐 다뤘던 내용들인데 툴박스에서 여기 크롭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박스 모양이 생깁니다. 이렇게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서 화면이 이렇게 다 들어오면은 줄이기가 쉽겠죠. 그래서 어느 부분을 줄이고 싶은지 모서리를 잡고 쭉쭉쭉쭉 줄여주시면 네, 이쪽 여백도 같이 조금 줄일게요. 자, 줄인 다음에 더블 클릭, 마우스 더블 클릭하거나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불필요한 요소를 잘라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툴박스에 있는 크롭 툴이고요. 네. 화면을 깨끗하게 잘라서 정리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자, 레이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나는 토마토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 레이어에서 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 그 해당 해당 아이콘 위에서 손을 떼면은 이렇게 토마토 카피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동 툴로 움직여 볼게요. 네, 이렇게 토마토가 2개가 되었죠. 그래서 레이어 작업을 한다는 거는 화면에서 다음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쉽고 빠르게 레이어 선택만으로도 이동하고 움직일 수 있고요.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선택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이미지 소스를 이용해서 선택하기와 또 레이어 작업 그리고 화면 정리 크롭 툴을 이용해서 실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스티커를 2개, 3개 만드셔도 되고요. 복사도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해서 자른 거 레이어 작업해서 옮겨도 보시고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래요. 네, 레이어 작업이 되어 있는지 자기 작업을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레이어 작업한 것은 파일에 가서 저장을 할 때 Save As 자, 위치 선정을 하시고요. 저는 그냥 여기에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포맷을 포토샵으로 제일 위에 있어요. 여기 포맷에 제일 위에 있는 JPG 말고요. 포토샵으로 설정을 하시고 여기 확장자도 PSD가 되겠죠. 그래서 포토샵으로 꼭 포맷을 선택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다음 것도 OK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꺼볼게요. 저장을 했기 때문에 X표를 눌러서 화면을 끄고 다시 오픈을 눌러볼게요. 방금 저장한 것이 여기 해당 레이어 선택하시면 PSD, 다른 소스들은 JPG인데 PSD 제가 저장한 게 여기 있네요. 열기를 해보면 아까 화면에서 레이어 작업한 게 그대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작업했던 기록과 이런 것들을 다 남기고 싶고 그럴 때는 PSD로 꼭 저장을 포토샵에서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작업이 덜 끝났더라도 이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 끝났으니까 나는 작업은 보통은 PSD도 저장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간단하게 뭐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간단하게 누군가에게 파일을 이미지를 보낸다. 그럴 때는 압축률이 좋은 JPG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네, 선택을 하고 저장을 이렇게 누르면 자, 열어볼게요. 여기 JPG 이미지 오픈. 자, 결과는 시각적으로 화면에서 이미지상에서 보이는 건 똑같지만 레이어가 하나로 다 합쳐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포토샵과 JPG의 차이는 포토샵의 기록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작업 기록을 다 담고 있는 것이 PSD고 그다음에 압축을 해서 그다음에 압축을 해서 하나의 레이어로 이렇게 다 통합되는 것이 JPG입니다. 네. 그래서 저장은 항상 신경을 써서 보통 이제 작업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은 몇 번씩 수정을 하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꼭 작업 기록이 남는 PSD 파일도 하나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로 출력을 보내거나 완성본 압축률이 좋은 JPG로도 저장을 해서 같이 저장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또 뭔가 수정 사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하기 실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실습한 내용을 여러분들도 과제로 한번 똑같이 작업을 해보시라고 1교시 과제는 네, 선택하기.jpg를 오픈으로 열어서 네, 그 실습 내용처럼 셀렉 선택을 한 후에 도마 위로 이동하고 배치는 똑같지는 않아도 돼요. 네, 이렇게 우측에 있는 화면의 완성품처럼 도마 위로 이렇게 겹쳐줘도 되니까 쌓아서 도마 위쪽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이때 레이어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레이어 작업을 각각의 그 야채별로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더더욱 좋고요. 그리고 최종 종이 자르기 크롭을 해가지고 조금 정리된 느낌으로 만든 후에 PSD 포맷 이번에는 JPG 저장 아니고요. PSD 파일로 저장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